테슬라 소식입니다. 전기차 허브 인리서 6조 5천억 원 니켈 구매 계약.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니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선임 장관인 루훗 판자이탄 해양 투자 조정 장관은 전날 현지 언론과 인터뷰 등에서 테슬라가 중부 술라웨시의 니켈 가공업체 두 곳과 이런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판자이탄 장관은 이번 계약은 5년간 적용되며 니켈은 테슬라의 리튬 배터리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니켈의 세계 최대 생산 국가다. 2020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 통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7,200만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52%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글로벌 전기차 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니켈 등 원료부터 배터리, 차 생산까지 자국 내의 전기차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며 굴지의 자동차 업체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부터 아이오닉5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도 현지에 건설 중이다. 일본 자동차 업체 미쓰비시와 도요타도 대규모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상태다. 테슬라 역시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다. 판자이탄 장관은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를 희망한다며 이와 관련해 테슬라 측과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2년 전 전기차 생산을 늘리려면 니켈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머스크 CEO와 만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MR 헤드셋, 내년 1월 발표될 것. 애플이 개발 중인 혼합현실 헤드셋이 내년 초에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인매체 맥루머스는 8일 애플 전문 분석가 거밍치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거밍치는 애플이 내년 1월 행사를 열어 오랜 기간 소문이 났던 MR 헤드셋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첫 번째 MR 헤드셋은 $2,000 이상의 가격을 갖추고 내년도 출하량이 150만 대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헤드셋 개발이 거의 완료된 것처럼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5월 애플이 이사회를 열고 곧 있으면 출시될 MR 헤드셋을 시연했다며 제품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고 멀지 않은 미래에 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헤드셋에 탑재되는 칩은 1416인치 맥북 프로에 탑재된 M1 프로 칩과 동일한 성능의 칩으로 구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손 움직임을 추적하는 12개 이상의 카메라와 2개의 초고해상도 8K 디스플레이, 시선 추적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애플은 이미 2세대 MR 헤드셋을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거밍치는 애플의 2세대 MR 헤드셋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2025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BTS 등과 협업한 엑스박스 신인 컨트롤러 공개. 마이크로소프트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글로벌 유명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엑스박스 신인 컨트롤러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신인 컨트롤러는 방탄소년단 진지민 비정국, 데니 블랑코, 스눕독이 함께한 신곡 배드 디시전스 발매를 기념해 제작됐다. 컨트롤러에는 배드 디시전스의 커스텀 아트워크와 참여 아티스트 이름이 새겨져 있다. 또 뒷면에 탑재된 스피커로는 이번 신곡을 들을 수 있어 게임 팬과 음악 팬 모두에게 소장 가치가 높다. 팬들은 엑스박스 공식 트위터 채널을 통해 신인 컨트롤러 증정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MS는 이밖에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 배드 디시전스 아트워크를 바탕으로 디자인된 커스텀 차량, 신곡을 들을 수 있는 QR코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광고 사업 수익성 가시화, 투자 의견 강한 매수.
블루시 리서치는 아마존의 2분기 광고 부문 매출이 거시경제의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했고 수익성이 높아 향후 주요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평하면서 투자 의견을 강한 매수로 제시했다. 아마존의 2분기 실적은 견조했고 향후 분기 가이던스 또한 매우 긍정적이다. 광고 부문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아마존의 다른 사업 부문의 실적은 팬데믹 동안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다. 아마존의 2022년 2분기 광고 부문 실적을 2019년 동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30억 달러에서 87억 5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연 평균 매출 성장률이 42%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회사 전체 분기 순매출은 630억 달러에서 1210억 달러로 늘어나 연평균 성장률이 21%다. 광고 부문의 성장률은 동기간 동안 33% 증가한 오즈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런 성장 페이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광고 부문의 한 해 총 매출은 2025년 1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최근 경쟁사인 구글과 메타의 광고 부문 매출 성장세가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시 리서치는 광고 부문 매출 증가는 아마존의 전체 마진율 개선 및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광고 사업 부문은 아마존 주식의 미래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아마존의 광고 부문의 총 매출은 전년 대비 1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세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지만 광고 부문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만약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영향을 무시한다면 올해 총 매출 성장률은 21%나 된다. 블루시 리서치는 광고 부문의 실적은 분석할 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동성을 무시하고 매출의 동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019년 2분기 광고 부문 매출은 30억 달러였고 올해 2분기 매출은 8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성장세가 무려 42%다. 이는 동기간 동안 아마존 매출 성장률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아마존 경영진도 광고 부문의 성장세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커머스 판매 시 관련 제품 및 여러 광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커머스 매출의 마진율은 대규모 물류센터 구축에 엄청난 투자로 인해 매우 낮다. 다른 기술 기업들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광고 사업의 마진율은 상당히 높다. 이커머스 비교해서 매출 성장률은 20% 이상 높다. 광고 부문은 아마존 총 마진율 개선을 통해 수익을 증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구글 소식입니다. 방통위 사실조사 전환 임박. 오늘 통지할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 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키로 하고 이르면 9일 통지할 예정이다. 방통위 사실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9일 국회와 정보통신기술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르면 이날 중 구글과 애플 등의 앱마켓 운영 실태 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고 통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개정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서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업체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개선 권고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방통위가 지난 5월 17일부터 진행 중인 실태 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하는 것은 구글이 카카오톡의 웹결제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은 점 등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구글은 지난 4월 인앱 결제를 의무화했지만 카카오가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하자 지난 6월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에 대해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웹결제 아웃링크 승인 거부와 인앱 결제 등 특정한 결제 방식을 유도하는 행위, 앱 심사 지연 행위 등이 법상 금지 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점 점검해왔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리더 앱 유형에는 웹결제 아웃링크 표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게임 앱 등에 대해서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인앱 결제만 허용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모두 앱 심사 때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무기한 지연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